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6월 달에 있었던 시험 문제로 7월 시험을 한번 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독해 1부분과 그리고 쓰기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독해 1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1부분은 제가 항상 뭐부터 찾아라? 관련사부터 찾아라. 수이란 但是 如果지 이런 것들이 짝이 맞지 않는 경우가 꼭 한 문제씩 요즘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요. 일단 A, B, C, D 전체를 보면서 그런 네모들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관련사들을 보통 제가 네모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자, 한번 보시면 身高 키는 受到 받습니다. 여러 가지의影响, 영향을 받습니다. 即便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똑같은 말로는 即使라는 말도 있죠. 설령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가설은 짝이 예 하고 쓰는 아이인데요. 지금 보시면 치오 하고 써서 전혀 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이 문장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왕 나온 김에 가정과 가설을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정과 가설을 굉장히 구분을 잘 못하세요. 안 좋은 경우는 한국어 뜻으로 외우는 경우인데요. 가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루구어잖아요. 루구어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짝인 지우를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가설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위에 적혀 있는데 지금 지시, 물론 지변도 많이 쓰죠. 그리고 짝은 보통 예를 쓰게 됩니다.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루고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얘는 설령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을 야무지게 해서 암기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만약에 내일 비가 와도 나 수업 올 거야. 이건 가정인가요? 가설인가요? 만약 내일 비가 와도 나는 수업에 올 거야. 이걸 한국어로 단순히 외우신 분들은 만약이니까 가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뭔가 지금 이게 혼동되게 분명히 질문을 했을 거니까 가설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가정과 가설은 한국어로 외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오늘은 한번 구분을 하는 방법을 배워놓도록 할 건데요. 가정, 가설, 공통점은 뭐냐? 일단 가라는 글자를 썼다는 거죠. 가는 뭐냐?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가짜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루고나 지시 뒤에는 둘 다 가짜. 여기서 말하는 가짜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현실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나 혹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 요런 것들이 들어와서 현실이 아닌 가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明天下雨 明天下雨 똑같은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직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일 비가 오면 이라는 것은 가정과 가설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뭐가 다르냐면 뒤의 내용이 굉장히 흐름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자, 가정은요, 변화를 강조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될 변화를 강조한다면 얘는 변화하지 않음. 여전히 똑같다. 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되게 잘생겼다고 쳐요. 잘생겼는데 만약에 걔가 못생겨지면 설령 걔가 못생겨져도 똑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에 부합하지 않죠. 지금 잘생겼다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못생겨질 수 있겠지만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들어가고 뒤에 내용이 난 걔 얼굴 보고 사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못생겨지면 나 진짜 쟤랑 헤어질 거야. 내 마음이 변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가정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못생겨져도 변함없이 나는 쟤를 사랑해. 난 얼굴 보고 사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가설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키가. 그리고 这些因素无法达到 뭐에 도달하지 못하면 理想状态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런 요인들이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하는 것은 가정이나 가설이나 다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身高 키가 无法达到 어디에 도달할 수 없다?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런 요인들이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를 강조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가설을 쓰려고 했다면 뒤에 내용이 어떻게 가서 써야 되냐면 이런 요인들이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해도 키는 뭐 별로 상관없다. 변함없이 키는 정해져 있다 라고 했다면 그거는 가설이 맞겠지만 지금 이것은 내용적으로 가정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如果로 아예 바꿔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물론 이건 짝만 봐도 틀렸다는 건 금방 나오지만 가정과 가설, 보통 학생들이 거의 구분을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문장 분석력 문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호흡을 통해서 답을 찾는 문제는 역시 절대 빠지지 않죠. 자, 54번 한번 볼까요? 经过 누군가의 介绍 소개를 거쳐 对 뭐에 대해서 이것의 发展历史 발전 역사에 대해서 有 생겼어요. 了解 깊은 이해가 생겼대요. 여러분 이 문장에는 뭐가 없죠? 네, 주어가 보이질 않네요. 주어가 없어도 되는 문장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화체인 거예요. 말을 서로 지금 주고받는 그런 대화의 내용에서 원은 종종 생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격언 같은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뭐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들은 어차피 딱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를 정해놓고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주어가 없어도 되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괄호들을 다 빼고 이 말만 중국 친구한테 하면 한다고 생각해보죠. 깊은 이해가 생겼어. 그러면 아니 뭐가? 누가 깊은 이해가 생겼는데 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라고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반대의 경우도 한번 60번에서 보도록 할게요. 正月15 이러이런 날이 되면 북방에서는 이러이런 걸 하고 남방에서는 이러이런 걸 합니다. 자세하게 일부러 해석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을 자꾸 많이 하시기 때문에 新的一年위에 새로운 해가 이러하다는 해석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뜻일자는 아시죠? 뜻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안에 함축된 뜻을 얘기합니다. 뜻을 동사 어디 갔지? 동사가 사라져 버렸네요. 네,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뭐 빠오한이라든지 윤한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해당되는 지금은 동사가 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안 보여서 틀린 문장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서술어, 목적어는 있는데 서술어가 안 보여서 틀린 문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독해 일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망의 쓰기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번 쓰기가 좀 어렵다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외우는 게 일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10분 만에 파악할 것도 되게 많은데 이름까지 어려우면 사실 되게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았어요. 주인공 이름은 판텐쇼였고요. 우창슈어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호이화, 회화, 혹은 화조, 그림 작품 이런 단어들이 좀 주요 단어가 되겠고요. 총 6단락이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쓰기는 1000자를 400자로 요약 작문하게 될 텐데요. 약 40%의 내용을 이제 골라서 뽑아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단락에서 한 40%의 내용만 이렇게 대략 쓴다고 생각을 해봐도 단락이 굉장히 짧아지는 단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락은 재조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400자에 많이 등장하는 단락의 개수는 4개에서 5개 단락. 그래서 오늘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4개 단락으로 조금 재분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식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항상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 몇 년째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1번 단락, 2번 단락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잘못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40% 줄이기, 요거 40% 줄이기 해서 끝까지 오늘은 6번 단락이니까 6번까지 한 다음에 합치면 되겠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떤 1번 단락은 예를 들어서 한 90%는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요거는 거의 안 써도 되고 조금만 쓰면 되는 경우가 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의 균형 감각을 보셔야지 무조건 단락별 요약을 해서 40%를 줄인다? 그러면 어떤 단락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확 빠져버리기도 하고 어떤 단락은 쓸데없는 얘기하느라고 40%를 할애할 수도 있는 이런 나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당연히 우리가 패스하게 되겠고요. 뭔가를 얘기한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간다거나 좀 문학적으로 좀 멋을 부린 것도 요약 쓰기에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사 중에서 특히 인칭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직접합법,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간 것을 간접합법으로 할 때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큰 따옴표, 오늘 한 군데 있을 거예요. 큰 따옴표로 어떤 말을 쭉 한 것을 우리가 줄일 때도 이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이 표시는 무슨 뜻이냐? 줄일 의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약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보통은 다 간접화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 큰 따옴표 안에 4글자가 들어있고 이게 너무 주제성이고 아주 중요하다. 그런 거는 그대로 외우셔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등장인물이 말을 쭉 제법 길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외운다? 10분 만에 할 일도 많은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꿀 때 원래 워라고 했던 것도 타로 바뀐다거나 이런 인칭대사의 변화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시대사 이용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라는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앞에 내용을 안 썼어요. 그러면 를 쓰면 안 된다든지 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내용을 너무 팍팍 줄이다 보면 이제 연결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썼던 문장 그다음 쭉 안 쓰다가 바로 요 문장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요걸 가리키기 위해서 를 또 거꾸로 사용을 해본다거나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연결이 안 좋을 때는 관련사를 이용해서 뭐 但是, 所以 이런 것들로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셔야 좀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가장 힘든 시간이죠. 10분밖에 안 돼요. 이 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쵸? 10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가장 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인데요. 기본 규칙은 일단 절대 앞에서부터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불가능인 거 여러분도 아시면서 그래요. 천자를 이렇게 A4지에 가득 나오는 그 양을 10분 만에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여러분. 근데 앞에서부터 외우시다가 한 요쯤에서 10분 만에 종이 뺏기고 아니면 컴퓨터 꺼지고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차라리 안 보는 힘은 못한 거예요. 이거 뭐 하겠어요. 뒤에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지 표현을 암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표현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내용을 내가 내 표현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꽤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2번 맨 앞부분에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이 언급되는 내용이랑 제일 마지막에 부분을 먼저 읽어둡니다. 그래서 앞부분 플러스 끝부분을 읽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도 있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한 회랑 제일 끝나는 한 회를 보면 대략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먼저 읽어두시는데요. 특히 마지막 문장은 나중에 전략적으로 암기해두는 것이 좋다. 꼭 마지막 문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제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요. 우리가 끝마무리 짓기가 되게 힘들어요. 시작하기는 쉬운데. 그래서 끝에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을지 그거는 전략적으로 미리 암기를 우리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3번 처음부터 이제 다시 읽는데 아까 읽었던 부분은 패스를 할 수 있겠죠. 읽을 때 필요 없는 부분 특히 반복되는 내용이나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 같다. 혹은 이야기 흐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이나 여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은 대략 흐름만 파악하고 넘어가거나 쉽게 바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면서 읽어 내려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요. 모든 거를 다 세세하게 읽으면서 외우려고 하면 벌써 시간이 엄청 부족하게 되어버립니다. 4번 글을 보지 않고 한 1분 정도를 남겨놓은 다음에 내가 전체 내용이 이해됐고
있고 여기 순서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빠르게 한번 연상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10분이 끝나기 직전에 주인공 이름, 오늘 못 쓰면 큰일이잖아요. 주인공 이름 오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단어를 직전에 딱 암기하시는데, 그래 놓고 IB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을 쓰는 화면으로 싹 바뀌잖아요. 백지로. 그럼 미리 타이핑을 해 두세요. 이름이나 내가 아까 전략적으로 외웠던 주제문이나 좀 까먹을 것 같은 거 미리 다다다다닥 쳐놓으시고요. PPT 같은 경우도 원고지를 건드리지 마시고요. 가쪽의 공간을 이용해서 진하게 하시면 그 종이의 특성상 굉장히 눌러져요. 그래서 살살살살살살 적어놓고 나중에 낼 때 빨리 지워서 깨끗하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을 한국어로 한번 해보는데요. 항상 제가 그래왔듯이 해석은 조금 직역,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중국어식으로 그대로 했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와 끝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판텐쇼는 자가 따이이며 현대 화가와 교육가이다. 꽃과 새, 산수, 인물을 그리는 데 뛰어났다. 여기가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표현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안 읽어졌을 건데 사실은 거의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깊고 웅장하며 고아하고 예스러웠으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썼고요. 이런 사람과 함께 20세기 중국화의 4대가로 불린다. 배움의 길에서 우창쇼의 판텐쇼에 대한 영향이 매우 컸다. 두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현대 화가이고 교육가이며 그리고 20세기 중국화의 4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요 사람이 판텐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단락을 한번 보시면요. 끝단락을 보시면 무턱대고 타인을 모방하면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그 모방당한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자신을 유지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오직 자신의 방식을 써야만 자신을 성취하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모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 끝이 끝나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이 영향이 굉장히 컸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처음에는 모방을 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큰 어떤 중국화의 4대가가 되었겠구나 하는 걸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의 내용은 뭐가 나올까요? 그 과정이 나오겠죠. 어떻게 해서 그걸 깨닫게 됐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번 단락은 봤기 때문에 2번 단락부터 이제 한국어니까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 친구의 소개를 거쳐 판텐쇼는 고향과 작별하고 상하이 민국여자공업학교에 와서 회화 선생님을 맡았다. 뭐 이런 학교 이름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 많은 걸 외워야겠죠. 그해 여름 그는 상하이 미술전문대학 중국학과 국화 습작 수업과 이론 수업 교사를 겸임했는데 시간이 길지 않아 그와 친한 친구 누구누구는 이런 거를 좀 안 쓰려고 해요. 중국의 첫 번째 국화과,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화, 중국식 그림을 그리는 그런 전공을 세웠다. 또한 바로 이때 판텐쇼는 운 좋게 나이가 8순인 해외파 거장 우창쇼를 사귀었는데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서 오랜 친구와 같았고 빠르게 나이를 잊은 친구가 되었다. 네, 그 다음 3번 단락. 당시 우창쇼는 판텐쇼라는 뛰어난 신인의 회화의 천부적인 재능에 대해 극히 높이 평가했고 아주 빨리 막역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사실 계속 뭔가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둘이 금방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를 앞에서도 했고 뒤에서도 했습니다. 평소에 틈만 나면 우창쇼는 판텐쇼에게 회화 기교를 설명했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판텐쇼의 회화 수준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다소간 우창쇼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모방을 슬슬 하게 되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죠? 4번 단락입니다. 하루는 판텐쇼가 매우 기쁘게 자신이 며칠의 시간을 써서야 다 그린 한 폭의 회화 작품을 가지고 와서 우창쇼에게 보여주었다. 이 회화 작품은 만약 자세히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분명 거장 우창쇼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판텐쇼의 모방이 그만큼 완벽했고 화풍이 진짜와 같아서 확실히 진품처럼 보이기에 충분한 경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판텐쇼는 당시 심지어 제 딴에는 우쭐해서 선생님이 회화 작품을 본 후 분명 그가 자신의 그림처럼 그렸다고 매우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상 밖으로 우창쇼는 회화 작품을 본 후 눈살을 찌푸리며 뜨뜻미지근하게 말했다. 단지 조금 내 그림과 비슷하게 그린 것 뿐이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개성이 빠졌어. 라고 말했대요. 우창쇼의 말은 꿈속의 사람을 깨웠다. 정신 차리게 했다는 얘기예요. 판텐쇼는 이때서야
문득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쭉 깨달은 내용이 나와요. 자신이 성공하고 진정한 화가가 되려면 단지 덮어놓고 모방만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특징을 그려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스타일에 속하는 회화 작품을 그려낼 수 있기 위해 판티앤쇼우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매우 단호한 행위, 즉 그림을 찢는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설령 아무리 잘 그리고 쓴 시간이 아무리 긴 그림이라도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창쇼의 회화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는 예외 없이 찢어버렸다. 제자의 행동을 알게 된 후 우창쇼는 거장이라 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거장답게 이번에는 계속해서 판티앤쇼우를 칭찬하며 말했다. 아쇼우는 우리가 아라는 말을 써서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아쇼우는 나와 가장 비슷하게 배웠고 또 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 멀어졌으니 큰 그릇이구나 라고 칭찬을 했답니다. 6번 단락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무턱대고 타인을 모방하면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그 모방당한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자신을 유지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가 했죠. 또한 오직 자신의 방식을 써야만 자신을 성취하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때 이후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어떤 구조를 보이더라고요. 주제가 이렇게 나오고 다시 또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런 보통 잘 안 보이는 구조를 보여줬어요. 이거 나중에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할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때 이후 자기 스타일을 그려내겠다고 맹세한 판티앤쇼우는 하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왔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 자신의 지식 소양을 향상시킨 것을 제외하고도 그는 또한 한 가지 방법에만 구애되지 않고 여러 사람, 옛날 사람들의 작품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경지가 크게 넓어지고 마지막에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그리고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당시 우창쇼가 판티앤쇼를 아쇼, 아까 굉장히 친근하게 라고 불렀는데 비록 이전에도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창쇼 입에서 나오니 오히려 친근한 느낌이 있었다. 후에 판티앤쇼는 차라리 원래 자기 이름의 한자가 쇼우가 요 쇼우였대요. 근데 이름을 요렇게 쇼로 바꾸었다. 이후 그는 종종 스스로 자신을 쇼우저라고 불렀고 그의 서화 작품의 낙관이라 그러죠. 우리가 도장을 빨간색으로 딱 찍는 거 중에도 종종 이런 이름이 나타난다. 제가 볼 때 정말 쓸데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정말 이 이야기에서 주려는 주제는 여러분 이거잖아요. 모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다른 내용은 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을 뭐로 부르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는 과정에서도 저는 아마 이거 뭐야? 이거는 전혀 주제성이 아니잖아 하고 버리고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티앤쇼우는 자가 뭔지 중요할까요? 현대 화가와 교육가 이고 시 이용해 주시고요. 예시라고 해서 또한 하고 뭐이기도 하다. 20세기 중국화의 4대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문장 하셔도 돼요. 네, 요까지 한 문장으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길에서 우창쇼의 판티앤쇼에 대한 영향은 매우 컸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어떤 한 가지 역할을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써주도록 하고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중국어로 갑니다. 판티앤쇼是现代画家和教育家新표也是20世纪中国画的4大家끊고在学习的道路上吴昌硕对潘天寿的影响非常大 라고 해서 두 문장으로 일단 줄여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꽃과 새 이거 정말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그림이 깊고 웅장하고 딱 봐도 쓸데없는 표현들이고요. 우리가 굳이 이 사람들 이름까지 외우면서 안 그래도 이름 2개도 지금 어려운데 이 고생을 해야겠냐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2번 단락 보시면요. 1923년에 친구의 소개를 거쳐 판티앤쇼우는 고향과 작별하고 필요 없겠죠. 상하이에 와서 학교 이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회화 선생님을 맡았다. 위태도 결국은 똑같이 어디 겸임했다는 말은 회화 선생님 했다는 얘기잖아요. 회화 선생님을 맡았다. 시간이 길지 않아. 조금 간단하게 뿌지요. 오래지 않아. 이렇게 바꾸고요. 그와 친한 친구. 이름 안 할 거예요. 이름 너무 지금 많아요. 친한 친구는 중국의 첫 번째 국화, 구어화. 시, 중원시 할 때 시, 국화과를 세웠다. 이때 이러이런 이제 이 배경을 위해서 사실은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판티앤쇼우가 우창쇼를 만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지 어떤 학교에 와서 무슨 수업을 했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기본만 요렇게 창에 와서 선생님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아 이런 과를 세웠는데 이때쯤 판티앤쇼우는
운 좋게 나이가 이미 8순인 해외파까지 꾸미는 말 다 빼버리고요. 회화 거장, 따시라는 말 써주시고요. 우창쇼를 사귀게 되었는데 사귀다 지혜시라는 말 썼어요. 두 사람은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빨리 친구가 되었단 말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냐고. 두 사람은 하고 단락은 바뀌지만 연결을 해서 여기도 보면 우창쇼는 굉장히 친구라고 생각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말을 하나 만들어요. 매우 빨리 친구가 되었다. 제가 괄호로 한 거는 원래 글에 있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새로 만드는 말.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해볼까요? 여기까지. 네. 1923年经过朋友的介绍潘天寿来到上海担任绘画老师 해서 한 문장 끝냈습니다. 不久他和好友 친한 친구는 成立了中国第一个 첫 번째의国画系를 세웠는데 这时 이때潘天寿 结识了 누구를 사귀게 되었다? 绘画大师吴昌硕 심표 사귀게 되었고 两个人그 다음 말을 하나 만들죠. 뭐 헝콰이成为朋友 금방 친구가 되었다. 평소 틈만 나면 대신에 그냥 종종이란 말을 하나 넣어봤어요. 우창쇼는 종종 판텐쇼에게 회화 기교를 설명했고 이름 정말 귀찮네요. 판텐쇼의 회화 수준도 이게 비약적으로 발전했단 말이 좀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거를 그냥 쉽게 진보가 컸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는데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항상 다소가 우창쇼의 그림자가 있었다까지 또 한 문장을 쫙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국어로 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우창쇼 장창给 누구에게 판텐쇼 讲解绘画技巧 하고潘天寿的绘画水平也또한进步很大但是自然而然的 자연스럽게 혹은 다 줄이고 그냥 自然的 자연스럽게 总是有多少有点 总是多少 다소간 总是多少有一点우창쇼的影子 그림자가 항상 약간은 좀 있었다. 이렇게 한 문장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3번 단락은 다 버렸고요. 끝에 이 부분만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줄여서 쓴 걸로 하겠습니다. 자, 4번 단락 넘어갑니다. 하루는 판텐쇼가 매우 기쁘게 안 해도 되겠죠. 자신이 며칠의 시간을 써서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신이 그린 한 폭의 회화 작품을 화조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그림이라고 해서 까지만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회화를 혹은 회화 작품을 가지고 와서 우창쇼에게 보여주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회화 작품은 만약에 자세히 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오해할 정도로 충분히 비슷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뒤에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판텐쇼가 뭐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선생님이 내 작품을 보면 분명 자신의 그림처럼 그렸다고 매우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말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표현도 어렵고요 해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빼고요. 바로 어떻게 가냐면 판텐쇼가 자신이 그린 한 폭의 회화 작품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다. 판텐쇼는 생각했다. 뭐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이 본 후, 정말 쓸데없는 말이죠. 자신의 그림처럼 그렸다고 매우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우창쇼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굳이 마침표가 안 들어가고 쉼표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창쇼는 본 후 혹은 이 말도 없어도 돼요. 그냥 바로 말했다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이거 그대로 쓸 거 아니잖아요. 빼고 원래는 내 그림과 비슷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말을 쓰려면 자신의 그림과 비슷했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냥 그 말도 안 쓰고 단지 조금 비슷하고 이렇게 바로 그냥 줄여버릴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이렇게 해야 자신의 요 쯔지라는 말을 판텐쇼를 가리키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안 쓰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개성이 빠졌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문장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一天潘天寿는拿了自己画的 자신의 그린 이幅画를 가지고 와서给吴昌硕看 에게 보여주었다. 판텐쇼 샹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老师一定会 분명히 뭐 할 것이다. 네. 一定会夸赞他 夸赞, 칭찬하다는 단어를 원래 이렇게 썼었는데요. 뭐夸奖이라든지
称赞. 이런 건 아시죠? 네, 그런 단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夸赞他,画得像他 라고 예, 엄청 칭찬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림이 画得像他的画 라고 할까요? 그림 정도가 그의 그림처럼 그렸다고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했는데 연결이 하나 필요하죠. 딴 하나 넣을게요. 딴 그러나 우창수어는 看后说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다고 심표 찍어버리고 只是有点像 단지 조금 비슷할 뿐 缺少了自己的个性 자신의 개성이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장으로 확 줄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단락입니다. 네, 이런 비유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판티쇼는 이때서야 문득 깨달았다. 문득 깨달았다는 표현은 사실 그대로 써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우리 6급 성어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황란, 따오. 갑자기 아 하고 깨달음이 왔을 때 뭐라고 깨달았죠? 자신이 성공하고 진정한 화가가 되려면 중에서 하나만 쓰죠. 자신이 성공하려면 덮어놓고 모방만 해서는 안 되며 라는 말은 결국은 자신의 특징을 그려내야 한다라는 말에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스타일에 속하는 회화 작품을 그려낼 수 있기 위해 자 보시면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매우 단호한 행위, 그림을 찢는 행위를 했다. 아무리 잘 그리고 아무리 뭐뭐 해도 조금이라도 뭐뭐 하면 예외 없이 찢어버렸다. 찢는다는 말을 2번이나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으로 줄여야겠죠. 자신의 스타일에 속하는 회화 작품을 그려낼 수 있기 위해서 설령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도 쓴 시간이 아무리 긴 그림이라도 요거를 뭘로 바꾸냐면 우리 울룬 단어를 사용해서요. 4급 단어를 이용해서 울룬 是什么画 무슨 그림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只要 뭐이기만 하면 연결고리 조금이라도 우창쇼의 회화 작품 같으면 그는 예외 없이 찢어버렸다. 예, 일류 5급 단어예요. 그래봤자 예외 없이 쓰디어 찢어버렸다. 요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의 행동을 알게 된 후, 그냥 우창쇼는 알게 된 후로 줄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런 말 다 필요 없고요. 판텐쇼를 뭐라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큰 그릇, 따치 라고 예, 칭찬했다 하고 우리가 세 문장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중국어로요. 판텐쇼 这才恍然大悟 뭐라고 깨달았죠? 계속 심표 찍고 自己要成功 성공하려면 一定要 반드시 뭐 해야 된다? 画出 그려내야 된다. 自己的特点 늘 그려내야 된다는 것을 恍然大悟 깨달았어요. 最后为了뭐 하기 위해서요? 회화 작품을 그려내기 위해서 어떤 회화 작품? 画出属于自己风格的画 자신의 어떤 스타일에 속하는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无论是什么画 무슨 그림이든 관계없이 只要 뭐 하기만 하면 有一点像吴昌硕的画 조금이라도 우창쇼의 그림과 비슷하기만 하면 다一律撕掉 일률적으로 찢어버렸다.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우창쇼 得之后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称赞潘天寿 왜 뭐이라고? 大气 라고 칭찬을 했다.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단락. 자, 이제 저는 어떤 결정을 할 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이거는 이 글 전체하고는 예, 크게 상관이 없는 일종의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가로를 쳤는데요. 이게 사실은 주제잖아요. 그러고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야기로 끝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일반적인 상태로는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주제가 나오면 훨씬 글이 깔끔하게 보여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이걸 40%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짧은데 갑자기 주제 한번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 조금 요것도 쓰고 이러면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뒤에 큰 그릇이라고 칭찬했다. 바로 이거부터 그때 이후 종나 이후 라고 해서 그때 이후 판텐쇼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다는 말은 원래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보란 춘슈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그럼 쉽게 바꿔야죠. 뭐 광판 위에도 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또한 한 가지 방법이 구애되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런 거 못 외운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의 작품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중간 과정 패스, 마지막에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제를 쓰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从那以后潘天寿广泛阅读除了广泛阅读之外还开始学习古人的 옛날 사람들의 作品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最终 마지막에는 成为了著名的画家. 그리고 우리가 주제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주제는 우리가 공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암기를 최대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길었잖아요. 사실 주제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자신을 유지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오직 자신의 방식을 써야만 자신의 성취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중에 하나만 쓸 거라서 앞에 것까지만 해서 이렇게 주제 단락으로 주제문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우리 6급 부산대요. 一味的模仿他人 하면 我们也许永远 아마도 无法超越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被模仿的人늘 그리고 只有 자 있어서 오직 뭐뭐 해야만 뭐뭐 하다 흐름 가보도록 할게요. 只有保持自己 자기 자신을 잘 유지해야만 뭐 할 수 있다? 取得自己想要的成绩 할 수 있다를 제일 끝으로 써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패스. 그러면 단락을 이제 어떻게 분배할 거냐면요. 여기 앞을 보면서 해드릴까요? 1번 단락은 우창쇼우를, 판텐쇼우를 소개하고 그리고 우창쇼우가 얼만큼 판텐쇼우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짝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소개 부분은 따로 한 단락으로 빼실 거고요. 그래서 1번 단락 되시겠고요. 2번 단락은 뭐였냐면 이제 여기 상해로 왔다가 우창쇼우를 사귀게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그림을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꾸 모방에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데까지를 우리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번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점이 바뀌어요. 하루는 그림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칭찬하겠지 비슷하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조금 욕을 먹고 그쵸?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구나 하고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판텐쇼우가 그 일을 알고 칭찬하는 것까지를 3번 단락으로 하고 6번 단락은 얘부터 먼저 쓰고요. 그때 이후로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그리고 주제 무턱대고 타인을 모방해서는 절대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4번 단락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판텐쇼에 대한 소개 1번 단락, 우창쇼와 친구가 되는 것까지 2번 단락, 모방해서는 안 됨을 깨닫고 4번, 5번 해서 3번 단락, 유명한 화가가 되고 마지막에 주제를 빼는 것까지를 6번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아무래도 판텐쇼가 돼야 될 텐데요. 이렇게 사람 이름이 주어가 될 때는 사람 이름만 적으면 정말 썰렁하고 좋지 않은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뭔가 꾸미는 말을 꼭 붙여주세요. 그날 오늘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사람을 꾸밀 수 있는 말.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뭐가 되었다 그랬죠?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그랬고 아까 제일 앞부분에서는 4명의 화가 중에 한 명인 아주 거장이 되기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绘画大师, 회화 거장, 판텐쇼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 6월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쏙쏙 뽑아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충특강은 한 편만 보는 것보다는 최소 한 반년 정도 5, 6개월치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쓰기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오늘은 6개 단락밖에 없었지만 또 12개 막 11개 단락 있는 것도 있고 유난히 사람의 대화가 막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직접어법을 간접어법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요약을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한 5-6개 정도 보셔야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아내고 조금 더 공부가 되실 거기 때문에 아직 시험을 앞두고 시간이 조금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더 찾아서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